3주기 김영균 3주기 추모 사진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김영균 어머님 안 계시거든요. 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사진 설명부터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주최 측이 하는 대로 네, 오늘 사실 사진 의미를 담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닌가요? 네, 인사하러 오신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사진 설명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주제가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사실 1주기, 2주기 때도 똑같은 저희 구호를 썼거든요. 3년이 지났지만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고요. 보시다시피 밟고 가라는 제목 때문에 논란이 많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밟고 가라고 하는 말이 특히 저 제목을 달면서 국회에서 밟고 가라는 전시회를 했던 이유는 사실 저에게는 굉장히 절실합니다. 법이라고 만들어놨지만 그 법 때문에 죽지 않아도 될 목숨들을 살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지만 그 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그 법을 그대로 둔다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죽음을 만들고 죽는 우리를 밟고 가는 거라고 하는 마음을 담은 것이고요. 그걸 제대로 고치지 못한다면 차라리 우리의 죽음을 밟고 가라는 의미로 저희가 밟고 가라고 하는 제목을 달았고, 가끔 여기를 정말로 밟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국회 내에 그런 몰상식한 분들은 없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사진은 아마 뭐 후보님도 그렇고 많이 보셨던 사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균의 투쟁이 있은 이후에 계속 이제 정부의 약속도 있었고 저희는 그걸 계속 믿어왔는데 있는 것처럼 아직까지 그 발전소 비정규직들은 한 명도 정규직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의 그런 요구와 절절함을 담아서 여당 앞에 가서 이렇게 뭐 전달도 해보고 했지만 아직까지 해결되고 있지 않아서 이 사진들은 실제 믿었던 정부에 대한 저희의 마음을 담은, 그리고 어머님의 이야기, 정말로 믿었던 촛불 정부가 거짓말 정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았던 거고요. 이후에 뭐 마성 보란공을 한번 가보시면 김용균 노동자가 거기에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시던 장면을 담은 사진이고, 이건 처음 이제 당정 협의 이후에 저희가 아침에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일했던 공장으로 갔던 장면을 담은 사진들입니다. 오늘 이 사진들은 대부분 다 투쟁을 했고 그 이후에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노력했던 많은 사람들의 사진을 담은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사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담았던 모습입니다. 저희가 원했던 것은 그냥 발전소 노동자들의 몇 명이 정규직이 아니라 그런 노동자들의 구조 자체를 바꾸기를 원했던 거거든요. 그 약속이 아직까지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안타까움이고, 그것이 이후 정부에서라도 좀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시면 많은 분들이 감사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기 위해서 저 눈을 맞아가면서 단식을 하고 싸웠거든요. 그리고 저기 보시다시피 더 이상 일하다 죽고 싶지 않습니다예요. 한 해 2,400명의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죽습니다. 사실 자살하는 노동자도 많고 더 많은 노동자들이 사실 일 때문에 죽고 있어요. 근데 그 죽음들이 여전히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많이 이야기되고 있거든요. 저렇게 줄을 세우면 아마 국회에서 부산까지 몇 바퀴를 하고도 남을 인원들일 겁니다. 그 죽음들에 대해서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호소이고요. 그래서 그 죽음을 막기 위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자라고 마석에서부터 저렇게 오체투지를 하면서 국회까지 왔는데, 청와대 앞까지 갔는데 경찰들이 막아서 차가운 저렇게 바닥에 노동자들이 누워 있어야 되는 그 장면을 담았던, 그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우리가 왜 만들려고 했는가,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기 위한 이 호소와 그 바람들이 산안법으로 안 됐기 때문에 제대로 처벌해서, 그래서 뭔가 이 죽음의 고리를 끊어보자라고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 바람들을 담아서 이런 사진을 남겨드렸습니다. 여수를 보셨나요? 아, 네. 그러면 아실 텐데요. 저희도 갔다 왔고, 평택항, 여수, 그다음에 발전소입니다. 사실 장소는 다 다르지만 일하다가 죽는 노동자들, 나이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나 안전하지 않은 현장으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언제나 동일하거든요. 교육이라는 이유로 나갔지만 실제 죽어서 돌아와야 했고,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현장 실습을 나갔지만
노동이 착취당하고 있는 그 현장, 저 죽음들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발전소에서도 그렇게 죽음이 있은 이후에 저렇게 작업을 중단하라고 하는 편말을 붙였지만 사실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사고 나자마자 바로 사업주들은 발전소는 실제 작업 옆 라인을 돌리라고 했거든요. 그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노동자가 죽어서 그 죽음이 여전히 그 현장에 남아 있는데 옆에서는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라인을 돌리라고 얘기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도대체 무엇이 우선되고 있냐는 거예요. 안전과 생명이 우선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안전하게 노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는 이미 뭐 법이 시작도 되기 전부터 말도 많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김영균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12월 21일에 마지막 결심 공판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가장 놀라고 있는 것은 재판을 진행하면 할수록 이 법인과 사업주들은 검찰에서 했던 자신들의 증언을 다 뒤집고 엎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결국은 굉장히 안전한 라인이고 안전한 컨베이어 벨트였는데 용균이가 잘못해서 죽었다라고 해서 결국 이 죽음의 책임은 김용균에게 묻고 있는 이런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끊임없이 많은 곳에서 권한만큼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책임자들은 다 뒤로 빠지고 그러다 보니 죽음은 반복되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저희는 원하청 사업주들을 제대로 처벌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뭐 복수한다, 누군가는 뭐 인과응보 이야기를 하지만 저희는 그것이 아니라 제대로 처벌함으로써 제대로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이름대로 기업처벌법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번 김용균의 첫 1심 3년이 되도록 아직 1심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1심에서 그것들이 제대로 재판 결과가 나오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들을 담았고, 이렇게 실제 모든 것을 만들고 일하고 노동자들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세상이지만 길거리에서 노동자들은 언제나 저런 축축한 바닥에 온몸을 누이고 가야만이 세상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는 너무 안타깝고요. 그래서 정면에 있는 이 그림은 용균이가 일했던 그 태안화력 발전소의 한 라인입니다. 저기를 통해서 이제 석탄이 이동되고 있는 거고요. 저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일을 해야 되는 곳입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태안화력 발전소를 가서 3주기 추모제를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거기 어디보다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어머님이 갔다 오셨던 곳이고, 저 멀리 있는 저 장면이 지난 2주기 때 저희가 현장에서 추모제를 지냈던 그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실제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아프면 쉴 수 있고 위험하지 않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현장들을 만들자는 것이 저희가 이번 밟고 가라. 그래서 의원님들이나 특히나 이 사회에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분들이 노동자들의 목숨과 노동자들의 안전에 대해서 정말 책임질 수 없다라면 우리를 밟고 그러면 가봐라, 이런 마음으로 저희는 이번 전시회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김영균 노동자 어머니와 부장 나와주시고, 또 이렇게 많이 안전 방치해갖고 죽이는지 이해할 수 없는 나라였고, 저는 내가 이렇게 사고 이전에 몰랐던 세상이었고,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그냥 엄청 많이 그 희생당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죽음들을 대통령 되면 진짜 많이 생각하고, 노동자들이 지금 비정규직, 정규직 이렇게 많이 대립돼 갖고 싸우고 있는데 이런 그 구조를 만들어 놓고 서로 싸우게 만드는 그것도 너무 잘못된 것 같아요. 그 비정규직이나 정규직이나 다 같은 노동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권리 보장을 해줘야지. 저는 그래서 대통령님이 그 비정규직 철폐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비정규직으로서 그냥 그 위험의 외주와, 그러니까 외주를 주면서 이렇게 그 되게 많이 사람이 죽고 있잖아요. 외주를 줘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의 대부분이 노동자이고 그 사람들이 제대로 살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이 대통령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살겠다고 일하러 갔다가 죽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자식이 정말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2,400명이나 이렇게 많이 죽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2022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산재를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 오히려 더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사람들이 실망하고 있고 대통령 되면 자기 말에 책임이 있어야 되고 질지 알아야 되고 그런 게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 국민들은 마음이 멀어질 테고 대통령 하는 것도 힘들어질 거고 국민들이 다 노동자들이잖아요. 먹고 살게끔 최소한 죽지 않게끔 그렇게 살피는 게 대통령의 임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민의 아픔 정말 잊지 않고 저처럼 가족들이 유족들이 얼마나 많이 힘들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지금의 이거 언론들 이런 거 사진 찍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가슴에 담고 대통령직에서 진짜 내가 뭘 할 것인가를 가슴에 담고 좀 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전소 현장에서 영균이와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약속을 했고요. 우리가 김용기 단위를 외쳤을 때 그 마음 한켠에 다들 신념이 있었습니다. 일하다 죽지 않고 차별받지 않게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달라는 영균이가 사회에 던진 메시지를 이재명 후보님께서 꼭 만들어 주시고 저희 발전소 현장은 아직도 고용이 이중 구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약속들을 정부가 했지만 지금 지켜진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청업체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고 노무비도 착복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에너지 전환까지 되면서 발전소가 폐쇄에 몰려 있습니다. 비정규 노동자가 자살하는 사고까지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지난 10월에.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고 있고 정말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아무런 해법도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정규 노동자이기 전에 다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열악하고 힘든 삶을 갖고 있는지를. 저희는 전기를 생산하는 노동자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 삶을 함께 노동자와 대화하고 만들어가는 기회를 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하실 말씀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2019년 4월 10일에 수원 고색동 건설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김태기 누나입니다. 그 당시에 후보님께서 원청사 기업에 중소기업 인증서를 주셨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서 이제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그때 이제 돌아오는 답변은 경기도 노동거래인권센터에서 사측과의 합의만을 종용을 했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진짜로 후보님이 말씀하셨던 소년공 때의 사람 목숨이 기계값보다 쌌다는 그 시절과 지금 전혀 달라지지 않는 이 현실이 너무나 처참합니다. 그래서 꼭 발주처까지 처벌할 수 있는 저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좀 개정 함께 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노동자를 이렇게 밟고 지나갈 수 없도록 노동자 밟고 지나갈 수 없는 기업을 꼭 만들어주세요. 만 24살에 꽃다운 나이에 죽었습니다. 네, 제가 잘볼게요. 산업발전소 노동자들의 저는 현주소라고 눈물이라고 쓰려고 했는데요. 이 안에 저희들의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같은 거고. 네. 더 이상 죽지 않게끔 만들어주세요. 노동자가 무슨 제일 잘못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안전하지 않은 현장에서 죽지 않게.
그 조금 실수한다고 해서 사람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 실수에도 살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실수 안 해도 되는 현장이다 해야 되겠죠. 네네. 그 말씀 꼭 저 가슴에 담겠습니다. 그 지금 대통령 되시더라도 이 현장에 지금 있었던 일 하나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코로나로 국민들이 퍽퍽하게 살고 있는데요. 더 이상 노동자들 떨어져서 퍽퍽 떨어지는 소리 그만 듣고 싶어요. 부모님, 진짜 꼭 함께 해주세요. 약속해주세요. 저희 중대재해법 제발 사람 살릴 수 있는 법으로 만들 수 있도록 꼭 함께 해주세요. 약속해주세요. 네. 건강하시고. 네, 함께 해주실 거죠? 제 몸에 박혀 있잖아요. 네. 네, 꼭 부탁드립니다. 이쪽에